그림뉴스.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군가요? 이분 바로 반기문 총장의 조카 아하. 되시는 분입니다. 아하. 요즘에 뉴스의 핵심이죠. 그렇습니다. 반기문 총장 한국에 들어오셨습니다. 네. 오셔서 금강산이 아니라 어디죠? 개성공단. 개성공단을 가시기로 했는데 퇴짜 맞았습니다. 북에서 퇴짜를 맞았습니다. 네. 반기문 총장 지금 뭐 김무성 여권에서는 네. 김무성 씨 외에는 특별한 사실은 주자가 없는데 여로 나올지 야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죠. 아직은 상당히 확인이 안 유력한 되죠. 네. 잠룡으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네. 반기문 씨가 들어왔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반기문 조카가 뉴스에 인물이 되고 있죠. 네. 데니스 반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카타르에 네. 경남 기업을 지금 채권단이 잡고 있는데 경남 기업에서 카타르에 있는 건물을 카타르 정부가 비싸게 사주기로 했다. 네. 그 과정에서 반기문 총장의 형이 지금 개입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말이야. 음. 그래서 사실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데 점점 JTBC 그렇죠. 손석희 옹이 진행하고 있는 JTBC를 보면 뭔가 깨름직하게 뭔가 있다. 연결고리가 있다. 너와 나의 연결고리가 있다. 있다. 이런 의혹이 지금 계속 증폭 중인데요. 정확한 내용은 저희가 계속 알려드릴 텐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이분이 유엔 사무총장을 어떻게 되셨는지 아십니까? 대충은 압니다. 바로 오늘의 엑스파일. 드디어 나왔군요. 네, 바로 오늘의 엑스파일. 그 대충 아는 거를 좀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실 생각이신가요? 사실 1,900이 아니구나. 2005년 그렇죠. 7월 23일 날 삼성 엑스파일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방검찰청 공안 2부는 불법 도청 테이프를 입수해 보도한 MBC 이상호 기자에게 오늘 중으로 검찰에 나올 것을 통보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상호 기자가 아직은 구체적인 혐의가 없는 참고인 신분이지만 조사 결과에 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변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삼성 엑스파일은 이건희, 이학수, 홍석현 당시 중앙일보 사장 네. 3인이 뇌물을 어떻게 줄까, 어떻게 줬었는지를 상의하는 1시간 반 분량의 녹음 테이프였습니다. 그런데 그 녹음 테이프에는 당시 대통령 선거에서 DJ와 유해창한테 뇌물을 수십억씩 공유하는 내용, 그렇죠. 이미 줬다는 내용과 정치권과 검찰에 돈을 뿌린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도가 나가고 나서 하루 이틀 사흘 만에 당시 홍석현 주미 대사가 옷을 벗게 되죠. 날아가게 되죠. 날아갑니다. 날아가는군요. 네. 사실 거기에 오늘 엑스파일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 삼성과 뇌물을 준 삼성도 삼성이지만 그 도청을 한 국정원, 그리고 그 돈을 받은 국회, 그렇죠. 그 다음에 뇌물이 조직적으로 살포된 검찰 모두 보도를 원치 않았죠. 그렇죠. 하지만 청와대도 보도를 원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청와대가 이미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을 주미 대사로 보낼 때 네. 이미 내락이 돼 있었거든요. 이런 얘기 처음 들었죠. 그 내락이 돼 있었다는 얘기는 네. 준비 대사는 다 알려진 거고. 주미 대사로 갔다가 홍석현을 뽑은 이유가 네. 주미 대사로 보내기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끝이 그렇죠. 아닌가요? 그럼? 그러니까 뭔가 내락이 돼 있었다는 거는 그 이상이 있었다는 거죠. 당시 코피 왜 안 나? 나 코피 안 나. 네. 코피 안 안난. 코피 안 한 네. 유엔 사무총장이 아프리카 티오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 티오가 아시아 티오였습니다. 네.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그때 사실상 내락이 돼 있었기 때문에 주미 대사를 거쳐서 홍석현 씨를 유엔 사무총장으로 보내기 위한 포석이었던 겁니다. 아. 그래서 삼성은 온갖 공을 들였던 것이죠. 그래서 홍석현 씨가 7월 23일 날 보도가 되고 나서 사실상 3일 동안 버텼습니다만 역부족이었어요. 옷을 벗었습니다만 보도되기 직전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뭔가요? 보도되기 일주일 전까지 삼성과 중앙일보는 아그레망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아. 아그레망이란 건 뭐냐면 일종의 한국 정부의 공식 추천서입니다.
현재 주한 미 대사로 근무 중인 홍석현 씨를 우리가 유엔 사무총장 후보로 내세우려고 하니 너희들이 잘 봐줘라 라는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추천서입니다. 이게 가버리면 이미 유엔 사무총장 후보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MBC가 보도할 수가 없겠죠. 유엔 사무총장 후보가 처음으로 나왔는데 거기다가 그 사람과 관련된 그 사람이 사실상 뇌물 전달자로 나온 엑스파일을 어떻게 공개할 수 있겠습니까? 국익에 부합하지 않은데. 그래서 저는 보도하려고 마지막까지 애를 썼고 삼성은 막으려고 애를 썼는데 거기서 보이지 않는 손이 하나 있었습니다. 뭔가요? 청와대와 외교부입니다. 아, 외교부? 외교부요? 외교부입니다. 청와대는 당시에 민정수석이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아까 입 제일 크게 벌리신 분. 그렇죠. 네, 그렇죠. 우리 문님이었습니다. 그렇죠. 문님께서는 보도 이후에 여야가 즉각적인 특검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시기상조다 막았던 분입니다. 물론 시기상조였겠습니다.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 왜 막으셨는지 저는 궁금합니다만 그때 우리 문님께서 민정수석 하시면서 엑스파일 특검을 반대하셨습니다. 네, 여하튼간에 청와대와 별도로 외교부에서 홍석현 주미대사의 유엔 사무총장 행을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왜 반대를 했죠? 외교관이 아니기 때문에. 외교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은근히 이 보도가 나가길 기다렸습니다. 기다리기까지는 안 했겠습니다만은 아그레망을 늦췄습니다. 그때 그 외교부 수장이 누구였습니까? 얘기할 수 없습니다. 반기문이었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당시 외교부 장관이 반기문이었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근데 아그레망과 관련된 부서와 전반적에 있는 외교관들이 나중에 저한테 얘기해 줬습니다. 그때 우리가 막았다. 그러면 우리 반 형님께서 네. 상당히 그때부터 네. 뭔가 좀 꿈을 꾸고 계셨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아그레망이 결국 안 나갔습니다. 안 나가니까는 보도를 할 수가 7월 24일 보도가 가능했고 네. 그리고 나서 하루 이틀 3일 만에 홍석현 씨는 주미대사는? 옷을 벗었고 그리고 바로 반기문 유엔 오늘날의 유엔 사무총장께서 발탁이 되셔서 아그레망이 날아간 겁니다. 그래서 한국인 최초로 유엔 사무총장에 오르게 되신 겁니다. 저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그만큼 더 잘해주시길 바라고요. 더구나 아직까지 검찰 수장고에 잠자고 있는 엑스파일을 포함한 280개의 각종 비리 테이프들 반드시 민주정부 하에서 공개돼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상호의 엑스파일 찾아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